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막내 PD 문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한 핵심만을 레알 짧고 임팩트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 11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농단 사건. 40년 전부터 박 전 대통령과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온 최서원, 구 최순실. 그가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좌지우지해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떠셨나요? 톤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롯데, 현대차, SK 등 각종 대기업에게 최순실이 운영하는 재단에 출연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금을 대신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삼성 이재용의 승계권 문제죠. 그 밖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입니다. 역대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액수만 무려 36억 원.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의 사저관리, 기치료 등에 썼다고 하니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마지막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입니다. 진짜 친박, 가짜 친박부터 박근혜 옹이 부대인 옹박까지 각종 친박 용어가 등장했던 2015년.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원박, 범박, 신박, 복박 등 찐 친박 정치인만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관여했습니다.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선 이미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의 재판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두 건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이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9개월 만에 최종령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습니다. 말로만 끝나버린 박 전 대통령의 약속에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섰던 2016년의 겨울. 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우리 사회는 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막내 PD 문준이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으니 인사부터 나누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좀 혐의가 참 많습니다.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20년이 선고가 된 겁니까? 일단 이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 사실은 크게 세 예.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었죠. 미르와 K스포츠라고 하는 재단들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이나 SK, 롯데 이런 대기업들로부터 그에게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요구하고 약속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서원 씨 그 가까운 기업들에게 찬조를 하도록 그 기업들을 돕도록 직권을 남용했고 이런 혐의들입니다. 네. 그 국정농단 사건이 15년에 이르고요. 네. 또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되돌려 받은 거죠. 국가로부터 지원했던 특수활동비를 다시 개인적으로 되돌려 받아서 썼다는 게 한 36억 가량 되는데 예. 그 부분이 5년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합산해서 20년. 20년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선고가 난 거죠.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거고 네. 이전에 2018년에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은 징역 2년이 이미 확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2년이 확정이 된 겁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까지 약 4년 정도 네, 형을 또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는 2039년까지 이제 복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으로 87세에 출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확정이 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후에 교도소로 이송이 되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만 건강이라든가 뭐 연령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청와대에서는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오늘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사면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법적으로는 오늘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권의 영역으로 넘어간 그런 상황이고 정치권의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밖에는 없죠. 최소한 사면을 한다는 것은 뭐 정치적으로 어떤 국민 통합 같은 필요성이 제기가 됐을 때인데 오늘부터 당장 그 얘기를 꺼낸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적절합니다. 많은 언론을 보니까 선고가 나오자 이제 사면 요건을 갖췄다 이런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데 아니 뭐 이게 유죄 사실- 판결이 무슨 스펙입니까? 그 얘기는요 굉장히 부적절한 게 그게 사면의 무슨- 요건은 없습니다. 사면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는 정도인 거지 사면의 요건은 사실 없어요. 대통령이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 겁니다만 네. 대개 본다라면 그 전에 국민통합의 전제로서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용서, 사과, 반성 이런 것들을 굳이 꼽으려면 꼽을 수 있는데 안 나왔잖아요. 네. 네,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판결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남았죠. 아, 뭐, 안 오늘 남았습니까?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받은 쪽이잖아요. 예. 네. 국정농단을 뇌물해서 준 쪽이 남아있네요. 네. 오늘 아. 18일 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86억 가량의 뇌물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성원에게 공유했다는 부분인데 사실 항소심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남은 것도 항소심이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다가 원래 항소심에서는 50억 미만으로 뇌물 액수가 크게 떨어지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네. 대법원에서 무슨 소리야? 삼성이 지금 독일의 최소원의 승마 지원을 한 부분이라든가 영재 스포츠센터에 지원했던 돈 다 뇌물이 맞다라고 해서 86억으로 뇌물 액수가 올라갔어요. 네. 그렇게 올라간 뇌물 액수를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항소심에서 재판을 해서 선고를 하는 게 18일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 50억 이상은 5년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집행유예가 안 나온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던데 받은 사람은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준 사람 재판에 영향을 당연히 끼치겠죠. 그건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네, 받은 그렇죠. 사람이 유죄면 준 사람도 당연히 유죄가 그렇겠죠. 되는데 네. 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뇌물을 공여했다는 부분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공여하기 위한 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 자기 돈을 가지고 뇌물을 준 게 아니라 삼성 돈을 빼서 뇌물을 준 거거든요. 그건 횡령입니다. 그래서 횡령의 특경과법에 의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50억 원 이상의 횡령이라서 5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최저가 5년이에요. 아, 최저가. 네.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만 5년 이상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갑자기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아직 없었던 제도를 재판부에서 삼성에 준비하게끔 하면서 앞으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 보이면 양형에 참작을 하겠다. 아하. 그러니 이게 혹시 집행유예를 해주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아하. 얘기가 조심스럽지만 광범위하게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